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성탄절 전날인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고 낮 기온도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의 질이 무난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포근했던 주말에 비해 다소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 외출 시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머물러 있던 미세먼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는 오늘 오후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7도, 영덕과 경주가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가 되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고요. 낮 동안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남획과 환경 변화로 동해안 대표 어자원인 대게 어획량이 나날이 줄고 있습니다. 동해 대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 인공 어초가 주목받고 있는데 어초 투입 2년 만에 대게 어자원이 40% 증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동해안 특산물 대게. 하지만 암컷 대게의 남획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게가 지금 바닥까지 올 때까지 왔습니다. 왔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영세업자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어초 투하가 대게 자원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심이 150m가 넘는 깊은 바다에서 대게를 잡는 영상입니다.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쭉 훑어가자 펄 속에 숨어있던 대게들이 줄줄이 그물에 걸립니다. 그물은 금세 대게로 가득 찼습니다. 전등가처럼 생긴 인공어초를 대게 서식지에 투하하면 그물이 인공어초에 걸리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저인망 어업이 불가능해집니다. 예산을 지속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이웃나라 일본은 지난 1986년부터 대게 보호용 인공어초 투입에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해 대게 자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형산강 생태복원 사업에 국비 20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중금속으로 오염된 형산강 생태복원에 필요한 사업비 1,362억 원 가운데 국비 204억 원과 도비 114억 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형산강 오염토 준설과 함께 시내 하천과 공단 유수지 준설 등의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완충 저류시설 설치와 철강공단 하수 관거 정비 등 환경부로부터 통합 집중형 오염 지류 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포항시가 아파트 건설과 도로 건립에만 집중된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장애인 등 일부 시민들의 도로 접근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대잠동 효자 사거리에서 남부경찰서 사거리 구간에 도로를 확장하고 새로 포장 공사를 진행했지만 보행도로에 장애인 진입로가 아예 없거나 진입턱이 너무 높아 시민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구간에 휠체어와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도로 갓길을 이용하거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해야 해 보행자들이 위험한 대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 MBC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기획, 오늘은 4번째 순서로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정부가 지진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있고
지진 관련 법안은 1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포항 일대를 강타한 지진으로 120여 명이 다치고 8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갈 곳 없는 이재민들은 1년이 지나도록 체육관에서 힘든 텐트 생활을 이어가고 무엇보다 더 힘든 건 지역 공동체 파괴입니다. 정부나 시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살길 찾아 나갑니다. 실제 주민등록상 통계 안 잡혀도 흥에 지금 그런 식으로 떠나는 인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마련한 임시 이주단지에 들어간 주민들도 힘들긴 마찬가지. 임대 기간은 2년에 불과한데 1년이 지나도록 마땅히 갈 곳을 찾지 못해 매일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7천만 원에 주고 산 아파트를 4,500만 원에 사겠다. 거기까지 줬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뽑아온 용역 자료에 의해서는 1억 6천에서 1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숫자입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 이재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숫자입니까? 피해 주민들은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주거 안정이 안 되면 사람은 떠나고 이는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이 밖에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치료 서비스 지원도 시급합니다. 재난심리센터가 생겼지만 상담 치료만 이루어질 뿐이지 약 처방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약 처방이 이루어지더라도 흥해 정신과 질환 전문 병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정부는 지금까지 지열 발전소와의 상관관계 등 포항 지진의 발생 원인에 대해 명확한 결론조차 내리지 못하면서 원인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지진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확보 등 과제도 산적해 있어 다가올 새해에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길 피해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환입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산딸기 전통 약주 기술이 경상북도 평가에서 최우수 현장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개조기술 특허 등록을 마치고 지역 전통주 생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 특산물인 장기 산딸기는 저장성이 약해 수확기인 6월에 홍수 출하가 이뤄졌지만 전통주로 개발해 부가가치를 높이게 됐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안전사고는 2,187건으로 사망자는 3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화재가 1,2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사고 422건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노인 안전사고가 교통사고 사망자가 184명으로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60살 이상이 대부분인 농촌 농기계 사고 사망자는 51명으로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경력을 공보물에 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강 교육감이 직접 지시했는지 밝히는 겁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정치 경력을 홍보한 혐의로 지난 7일에 기소됐습니다. 정당 경력 게재한 거에 대해서 관여한 바 없다라는 입장 그대로신가요? 재판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선거사무소에 붙여놓고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또 같은 문구가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배부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후보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당적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일부러 정치 경력을 썼다고 봤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 교육감이 알고 지시했는지 밝히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강 교육감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이 변경돼 선거 당시에는 없는 정당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강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은 해를 넘겨 다음 달 14일에 열립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립니다. 검찰이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해 면죄부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것은 여러 의미를 낳습니다.
비난 여론의 부담을 느껴 형식상 항소를 했고 권 시장이 저지른 죄가 시장직을 잃을 만큼 무겁지 않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의 원심을 뒤집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대구고법 제1형사부 박준영 부장판사가 권 시장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주시가 팥 생산단지 조성 사업으로 생산한 고품질의 팥을 전량 수매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410개 농가가 참여해 119헥타르의 팥단지를 조성했고 팥 가격은 80kg 기준 72만 원으로 다른 지역 평균 수매가보다 높게 책정됐습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6일 13개 읍면 팥단지 대표와 우리농산 영농조합법인 등을 통해 올해 생산한 팥을 모두 수매할 계획입니다. 울릉군이 내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 등 229억 원을 들여 LPG 배관망을 설치하기로 해 주민들이 연료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릉군은 울릉읍 도동과 저동리를 중심으로 LP가스 저장 탱크와 가스 배관, 가구별 LPG 보일러를 설치해 2,300여 가구에 LP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LP가스 배관이나 보일러 설치비의 일정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해온 등유보다 연료비를 20에서 30% 아낄 수 있고 배달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게 됩니다. 안동댐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의 원인 분석이 지난 1년간 대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조사 결과 여러 가설이 모두 입증되지 않으면서 집단 폐사 원인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안동댐에서 물고기 7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환경사고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가설이 제기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유력했던 건 물고기 전염병. 죽은 물고기 대부분이 떡붕어여서 이 종에 민감한 특정 세균이 질병 폐사의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대구지방환경청이 집단 폐사 원인 분석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세균에 의한 병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가설인 중금속 중독 역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폐사한 물고기와 대조군 물고기 간 체내 중금속 농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상류 오염물질이 안동댐에 갑자기 유입되면서 오염도가 급격히 높아졌다는 가설 역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1년간 이어진 조사에도 불구하고 집단 폐사 원인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환경단체들은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인이라고 밝혀지진 않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안동댐으로 중금속이 계속 이렇게 유입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연구하고 다만 대구지방환경청은 안동댐 상류 지역의 중금속 오염도가 다른 강에 비해 매우 높다며 안동댐으로 유입되는 모든 하천의 중금속 오염 특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 3대 사장에 박영호 뷰로 본부장이 선임됐습니다. 화백 컨벤션 뷰로가 개관한 이후부터 뷰로 본부장을 맡아온 박 사장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와 개최에 큰 역할을 했는데 임기는 내년 1월 23일부터 2년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개관한 경주 화백 컨벤션 뷰로는 초대 임상규, 2대의 윤승현에 이어 3대 사장 시대를 맡게 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자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마을 돌봄터 10곳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돌봄 전문 인력을 배치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 돌봄터를 내년에 14억여 원을 들여 10곳을 설치하고 2022년까지 모두 7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3만 3천 명 가운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약 2만 2천 명에 불과하다며 마을 돌봄터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이 갈수록 학교 폭력은 심각해지면서 학교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학생들이 직접 연극을 통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김정진 아나운서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라는 이유로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하는 주인공. 보이지 않는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이 더 무서운 요즘의 현실도 보여줍니다. 작품 속 갈등이 뮤지컬로 화해를 하듯 학생들은 노래를 통해 배려와 존중을 배웁니다. 저희 마지막 곡 넘버가 다르지 않아라는 제목을 가진 노래인데 다르지 않다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우리는 다르지 않고 같은 학생이고 같은 청소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청소년 뮤지컬 My Dear Friend는 문화예술을 통해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변화를 모색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참여해서 다문화 차별과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실상을 알리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기자들은 포항예고에서 성악과 실용음악, 무용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수준급의 노래와 춤 실력을 선보입니다. 이번 주 볼만한 공연 소식 이어집니다. 경주 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 동행이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열리고 나몰라 패밀리의 친정엄마랑 공연은 포항 백시어터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1일 경북도청 공무직 노동조합과 첫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원활한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5,000시간 인정과 유아휴직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자녀 돌봄 휴가 등 공무원에 준하는 특별휴가 부여 등 모두 105개 조항으로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경북도청 공무직 노동조합은 도청 공무원 노조와는 다른 조직으로 지난 8월 20일 설립됐으며 가입된 조합원은 342명입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임고 하이패스 나들목이 다음 달 말 개통됩니다. 영천시에 따르면 임고면 3메리 임고 나들목이 현재 진출임로 공사와 인근 국지도 69호선 연결공사는 공정률 85%로 다음 달 말 개통됩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임고 나들목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4.5톤 미만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김규동 대학원생과 신소재 화학전공 이준희 교수가 미국 화학회가 발행하는 오가닉 레터스지 12월호의 연구 논문을 게재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논문 제목은 가시광선 광촉매를 사용한 N2종 핵골이 N산화물의 환원으로 석사과정 학생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SCI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이준희 교수는 밝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포근했던 주말에 비해 다소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낮 동안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오늘 외출 시에는 옷차림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머물러 있던 미세먼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야외 활동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특보는 오늘 오후에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이 7도, 영덕과 경주가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오후가 되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맑은 가운데 동해 먼바다로는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고요. 낮 동안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날은 점차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